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집에서 누워 지낸 지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로 구직 활동을 이어왔지만 학력 조건에 부딪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분명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마치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듯합니다. 이제는 일할 용기조차 사라졌습니다. 매일 임대방에 누워 영상만 보다가 잠들고 하루에 한 끼만 겨우 챙겨 먹습니다. 한번 일을 그만두고 나니 정말로 다시 출근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임대방에서 그저 누워있는 생활을 하며 카드 잔액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더 막막해집니다. 아직 28살인데 어느새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저에게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도록 30 위안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실직한 후 이 원룸에 누워 지낸 지 229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심지어는 개인 메시지로 이렇게 묻기도 하죠. 왜 고향집에 돌아가서 쉬지 않나요? 거긴 월세도 안 내도 되잖아요. 물론 고향에는 따뜻한 이불도 있고 돌봐주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곳에 있다면 생계 걱정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겉보기엔 따뜻한 안부 인사처럼 들리는 그 말들 뒤에 얼마나 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숨어 있는지를요. 골드미스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실직한 채 머물러 있으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성공했다는데 너는 대체 뭐 하고 있니? 이런 말들이 바늘처럼 촘촘히 가슴을 찌르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원룸에 누워있는 삶은 조금 다릅니다. 비록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내가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서 고용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실업률은 끊임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당장 살아남는 것이 주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에서는 드러눕기 철학을 공유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상인들이 버리고 간 채소를 주워다 식재료로 삼기도 합니다. 현재 선전, 북경 등 일선 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른바 남은 채소 줍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2살입니다. 취업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면접도 보고 2차 면접까지 올라간 곳도 있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중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경험도 아주 풍부하시고 제출하신 기획안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미 42살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24살이셨다면 저희가 분명 채용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불합격이라는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아프고 무력한데 굳이 나이를 이유로 삼는 말을 덧붙이는 건 누군가의 시간을 가볍게 다루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35세 이상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이 실직한 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저녁상에 반찬 4가지에 국 한 그릇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반찬 2가지와 국 한 그릇으로 줄었다. 그의 지갑에는 이제 20위안밖에 남지 않았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머리에 흰머리까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42세 여성 블로거는 자신이 이미 8개월째 실업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그녀는 지금 북경의 작은 셋방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업 이후 저한테 남은 건 시간이 넉넉해졌다는 것뿐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씩 줄어들고 있네요. 오늘은 옆 동네 시장에 다녀왔어요. 채소를 조금 사와서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해 먹었답니다. 예전엔 국제무역센터랑 CBD 사이를 바쁘게 오가면서 몸에 꼭 맞는 정장에 하이힐까지 신고 늘 당당하게 출근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가장 가까운 시장을 검색해서 찾아가고 장을 볼 때도 직접 흥정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배달 음식은 아예 끊었고 식당에도 거의 안 가요. 대신 매일 시장에서 채소를 사다가 집에서 조용히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시장에 다녀보니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채소들도 생각보다 훨씬 신선하더라고요. 덕분에 돈도 아낄 수 있고 위생도 더 잘 챙길 수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해요.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직 후에는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건 그냥 계속 입고 있다. 예전에는 항상 비싼 옷과 신발을 샀지만 지금은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둘째, 소비 수준을 낮췄다. 차도 팔아버리고 지금은 외출할 때 거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며 택시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먼 곳에 갈 일도 없다.
여행 계획 역시 전부 취소했다. 셋째, 실직 이후 5대 보험 납부도 전부 중단됐다. 예전에 헬스장이나 미용실에 충전해 두었던 회원권도 모두 취소했다. 이제는 시간이 나면 공원에서 뛰거나 집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장에는 가지 않는다. 만약 실직해서 밥 먹을 돈조차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집 근처 도매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엔 매일 상인들이 다 팔지 못한 채소나 식재료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영위안 쇼핑, 즉 공짜로 해결하는 생존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장 오늘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창피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실직했고 지금은 밥 한 끼조차 간절한 상황인데 거기서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피하다는 말은 어쩌면 그 사람이 아직 충분히 배고프지 않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시장에서 남은 채소 줍기를 하는 영상을 올리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오히려 관련 규정을 내세워 남은 채소를 줍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휘성의 여성 블로거 룽룽의 일상은 매달 무려 2만 5천 위안의 주택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남은 채소를 줍는 영상을 본 뒤 직접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영상에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주곡퇴 도매시장에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곡퇴 도매시장에 도착했어요. 짜잔, 이렇게 큰 장바구니도 가져왔는데요. 과연 어떤 채소들을 건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는 채소 거래소 쪽인데요. 이 고추 보세요. 상태 너무 괜찮아요. 진짜 깨끗하네요. 오이도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멀쩡해요. 저도 몇 개 주워 갈게요. 이 오이 진짜 좋은데 왜 버린 거죠? 완전 득템한 느낌이에요. 시원하게 무쳐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4개 골랐는데 다 상태 좋아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다 못 먹으니까 이 정도만요. 그리고 여기 샐러리도 있어요. 상태 괜찮네요. 조금만 주워 갈게요. 보세요. 진짜 연하죠? 그냥 윗부분에 잎이 조금 노랗게 됐을 뿐이에요. 노란 잎만 떼어내고 줄기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줄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 커플의 채소 줍기 체험은 예상보다 큰 수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자, 배추, 고추, 샐러리 등이 담긴 봉지 가득의 채소를 주워왔고 집에 돌아와 직접 몇 가지 가정식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를 두고 농담처럼 영원 쇼핑이라고 표현했고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블로거는 며칠 만에 채소 줍기를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주곡퇴 시장 측이 공식적으로 공지를 내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시장 내에서 채소를 줍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블로거는 자신의 가정 형편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서안교외의 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친척도 없어 그녀는 전업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의 생계는 오직 남편의 월급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빠듯하던 살림살이는 남편이 상의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한순간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건설회사에서 일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회사 프로젝트도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사장은 그 모든 압박을 직원들에게 쏟아냈고 남편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편을 다독였지만 결국 지난 5월 중순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공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달 빠져나가는 집세와 수도세, 전기세, 게다가 큰아이의 유치원비와 둘째의 분유와 기저귀까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5세 블로거 한 명은 1년 2개월째 실직 상태라며 결혼도 자녀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직 어떻게 아끼고 절약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막막하네요. 방향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로 35, 실직 상태, 가진 자원도 없고 인맥도 전혀 없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35세의 실직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채용 시장은 나이 제한이 대부분 35세 이하로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신입 졸업생만 뽑습니다. 저처럼 35이 된 사람은 아예 서류에서부터 탈락이에요.
이력서조차 열어보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청소, 경비, 택배, 음식 배달 같은 일들 뿐입니다. 이 중에서도 택배나 배달은 그나마 월 5천 위안, 청소나 경비는 월 2천에서 3천 위안, 게다가 그런 일들은 휴일도 역시 매일같이 나가야 해요. 일하면 돈이 생기고 하루라도 쉬면 수입은 0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관련 영상들을 종합해보면 채소 줍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광동, 항주, 성도, 귀주 등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대학 졸업생, 실업 청년,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빵원 생존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고 도매시장에 다녀왔어요. 처음 찾아간 곳은 민치 농산물 시장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정돈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선전, 위생 수준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리를 옮겨서 화부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귤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금 상하긴 했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주워 담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큼직한 붉은 자두도 있었는데 이건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지나쳤고요. 그 옆에는 가지가 한 무더기 있었는데 그중 멀쩡해 보이는 걸 몇 개 건졌어요. 가지볶음 해먹기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쓰레기통 옆에는 고추 몇 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상태가 괜찮아서 그것도 같이 챙겼고요. 여주 하나도 보긴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상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와 진짜 크다 싶었던 복숭아도 하나 있었어요. 아쉽게도 이건 완전히 상해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왔습니다. 오늘 주운 것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들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일 하루 식사는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날 블로거는 시장에서 주운 채소들로 가족이 이틀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며 생각보다 많이 건져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천의 한 채소 시장에서 채소를 주웠는데 뜻밖에도 운이 좋았던 하루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오늘도 채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뭐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둘러봤는데 처음엔 딱히 건질 만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냥 돌아가야 하나 싶은 순간 눈앞에 한가득 쌓인 여주가 보였습니다. 상태도 꽤 신선해 보였어요. 오늘 저녁은 여주 계란볶음이나 여주탕을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또 다른 신선한 채소 한 줌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모습은 조금 눌려 있었지만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오늘 수확은 꽤 알찼습니다. 이 정도면 한 끼는 푸짐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내일도 다시 와서 한 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39세의 한 블로거는 북경에서 16년간 일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줄곧 인터넷 대기업에서 일해왔지만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결국 해고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두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이기도 했기에 삶의 무게는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도움 주신 덕분에 당장의 경제적 위기는 어느 정도 숨 돌릴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주택대출은 다 갚았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금 먹는 짐승 2마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부모님께서 아직 연금이 남아있어서 지금은 제가 대신할 수 없는 양육을 맡아 북경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참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남들 부모님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저 대신 고향을 떠나 북경에서 지내시며 아직도 저를 위해 돈을 쓰고 힘을 쓰고 계시니까요. 2000년대생이 퇴근 후 채소 시장에 가면 뭐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이젠 시장에만 들어서면 마치 레이더가 켜진 것처럼 버려진 채소를 찾아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오늘의 대박은 단호박에서 시작됐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단호박을 아무 망설임 없이 버렸고 저 역시 아무 망설임 없이 주워 담았죠. 이렇게 멀쩡한 단호박을 그냥 버린다고요? 너무 아깝다. 겉만 봐도 달콤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주머니에 쏙 수납 완료. 무조건 수확입니다. 예전엔 솔직히 좀 그랬어요. 혹시 누가 날 보지 않을까 부끄럽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딱 하나만 생각해요. 오늘은 뭘 건질 수 있을까? 단호박을 줍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반겨줬어요. 바로 피망이죠. 뜻밖의 기쁨은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신선도 합격, 바로 낙찰. 줍다 보니 점점 더 신나고 손이 멈추질 않아요. 몇 걸음 더 갔더니 이번엔 가지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시들긴 했지만 먹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낭비 없이 실속 있게 필요한 만큼만 꼭 필요한 만큼만 챙깁니다. 블로거는 주워온 고추로 고추 잡채 스타일의 볶음 요리를 해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추 몇 장과 갈라진 수박 2통까지 추가로 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정말 운 좋은 날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가방 가득 채워진 채소와 과일을 내려다보며 오늘은 진짜 절약한 하루였어요. 행복도 2배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90년생 엄마의 도매시장 영위한 쇼핑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수확이 있었을까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부추 한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발로 묶인 채 버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태 좋은 한 단을 골랐어요. 오늘 저녁은 부추 달걀볶음으로 정했습니다. 많진 않지만 한 끼 식사엔 딱 좋더라고요. 모퉁이를 도니 신선한 꽈리고추가 보였고 속까지 살펴보니 상태가 아주 좋아서 전부 챙겨왔습니다. 어제 주워왔던 껍질, 얇은 풋고추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채소를 줍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주워 먹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괜찮은 것만 고릅니다. 오늘도 제법 괜찮은 2개 제대로 건져냈어요. 또 다른 블로거는 최근 공장에서 12일 동안 일했지만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실직 상태로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4월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12일 동안 일했지만 결국 단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업체 측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너무 고되고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월세 셋방에 누운 채 불안과 초조 속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던 중 SNS를 통해 따뜻한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연락도 주셨고요.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요즘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무직 일을 구하고 있고 급여는 월 3,000위안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9시간 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다시 제 삶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 블로거는 최근 태원의 제1채소 도매시장을 찾아 또 한 번 채소 줍기에 나섰습니다. 직장이 없는 80년생인 저도 이제는 채소를 주우러 왔습니다. 어라? 이런 녹색까지는 처음 보네요. 빨리요. 당신도 하나 주어요. 오늘 건질 게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부추네요. 하지만 썩은 부추는 과감히 패스. 상태 좋은 거 3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고추랑 토마토도 잔뜩 있어요. 근데 이건 주워도 되는 건지 조금 망설여지네요. 아, 여긴 표고버섯도 쌓여 있네요. 근데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이건 안 되겠어요. 토마토도 많이 상했네요. 아깝지만 역시 그냥 두는 게 맞겠죠. 블로거는 오늘이 첫 채소 줍기 경험인데 예상보다 꽤 많이 건졌다면서 하루 3끼 다 먹고도 남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작이라는 게 그녀의 소감이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집이 아닌 농산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할 시간, 그녀는 하루 먹고 살 채소를 찾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여긴 정말 북적북적하네요. 지금이 밤 10시인데 제가 너무 일찍 온 걸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상 채소를 줍기엔 조금 민망하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시간을 잘못 맞췄나 봐요. 정말 민망해서 선뜻 줍지를 못하겠어요. 혹시 누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돈과 주워도 되는 건가요? 괜히 손도 못 대고 계속 망설이게 되네요. 이 피망은 괜찮은데. 아, 이건 안 되겠어요. 상했네요. 이건 괜찮아 보여요. 아주 깨끗하네요. 오, 이것도 상태 좋아요. 조심조심 하나씩 담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제법 수확을 했네요. 요즘의 실업 사태는 1998년 구조조정 당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빚이에요. 그 시절의 노동자들은 부채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대출도 없었고 자동차 할부도 없었고 신용카드나 화베이 같은 개인 대출도 없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노점 장사든 고철 수거든 뭐라도 하면서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 차 할부값, 아이들 학비까지 우리 삶 곳곳에 누적된 빚이 사람을 짓누릅니다. 실직이라는 건 단지 밥을 못 먹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생존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직업을 전환하라고요? 90년대 구조조정 때는 대부분 노점을 시작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땐 옷이나 잡화 같은 걸 길거리에서 팔면 적어도 생활은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노점을 펴기도 전에 도시관리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가 거리를 떠나기 전부터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죠. 이제는 그마저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사장님, 저 이 샐러리 혹시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양상추 샐러리 맞죠? 와, 이렇게 싱싱한데 정말 안 가져가신다고요? 진짜요? 어머, 여기 일미콩도 있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왜 다들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뿌리까지 달려 있어요. 이건 심으면 다시 자랄 수도 있겠는데요? 내 절친은 이걸로 다음 생까지 먹을 샐러리 확보 완료입니다. 이거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그럼 2개 주세요. 좋아요. 2개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시장 바닥에 채소가 가득 깔려 있는 걸 보고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주워도 될까요? 사장님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하셨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채소 줍기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시장 어르신께서 뜻밖의 도움을 주셨어요. 많이 가져가요, 더 챙겨요 하시면서 직접 손까지 보태주시더라고요. 같이 있던 제 절친은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따뜻한 순간이었거든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소들 진짜 멀쩡하고 너무 좋아요.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이른바 채소 줍기 열풍이 커다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장보는 비용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진짜 알뜰하게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는 혼자 가기 좀 쑥스럽다며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같이 갈 분 없나요? 팀 짜서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열풍의 이면에는 삶의 절박함과 체면의 무게가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림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 그래서 그냥 채소라도 주워서 먹고 싶은 심정이다.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진짜 끼니도 못 때우게 될까봐 겁난다. 실직과 생활고 속에 외부의 차가운 시선이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 항주에 사는 90년대생 여성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채소 도매시장에서 주워온 걸로 끼니를 때우지만 그날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은 채소를 주었을 뿐인데 왜 인격적인 모욕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